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고요? 실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26년부터 판매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확정안이 공개됐는데요. 대폭 줄어들 예정인 실손보장. 오늘은 곧 줄어들 실손보험을 대체할 만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특히 곧 5세대 실손보험이 내 보험이 될 예정인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26년부터 판매될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확정안이 공개됐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급여 의료비는 통원 진료 시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는 비중증 치료 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고 통원 시엔 회당이 아닌 일당으로 하루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입원했을 때 자기 부담률은 50%로 인상됐고요. 통원 시 최소 보장 금액은 5만 원부터로 늘었고 마지막으로 3대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5세대 실손보장이 공개된 지 조금 됐는데 왜 호들갑이냐고요? 당장 빠르면 26년 7월부터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가입 주기란 가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입했던 회사가 당시에 판매 중인 실손의 버전으로 강제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데요. 13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1, 2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13년 4월 이후 2, 3, 4세대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1년 7월 4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암,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들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비급여, 비중증 진료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4세대 가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 3세대 분들의 보장 축소는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30%, 50%를 내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손 하나만 가지고 의료비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안을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실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자는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인데요. 수술비 보험은 우선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첫 회 보험료 변동 없이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되는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또 입원을 했든 통원 치료를 받았든 급여 치료든 비급여 치료든 무관하게 약관상 수술에만 부합하면 보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은 우선 내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고 난 뒤 자기 부담금을 공제 후에 돌려받는 구조라면 수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수술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담보들로만 구성한 플랜인데요. 월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30세, 40세, 50세 남녀 모두 3만원대 내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5세대로 전환되면 불행 중 다행으로 보험료는 지금 내시는 것보다 30%에서 50% 정도 줄어들 거라 예측하는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플랜을 마련하는데 체감되는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질병 수술비인데요. 치핵, 임신, 출산, 요실금, 미용 목적 수술 등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폭 넓게 보장하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하면 30만원 그대로 지급되고요. 통원 시에는 당일 입원 포함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20만원, 상급 종합병원급 이상은 앞선 특약에 20만원, 그리고 100만원을 추가해서 12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내시경 검진 도중 대장용종을 제거했다면 질병 통원 수술비에서 30만원 나오고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로 20만원 합쳐서 50만원을 받습니다. 이번엔 상급종합병원에서 대장용종을 제거했다면 질병 통원 수술비에서 30만원,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에서 2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100만원 다 합쳐서 150만원을 받게 되겠죠. 다만 질병 수술비는 수술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 대비 보장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암 수술을 받아도 최대 150만원까지만 보장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특약이 바로 두 번째, 1호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1호종 질병 수술비 보험은 질병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해서 차등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간단하고 쉬운 수술은 1종부터 3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에서 5종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5종 기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실 수 있고 대표적으로 백내장, 하지정맥류 수술은 1종으로 보장하고 대장용종 제거는 2종 수술비로 보장합니다. 비관열 수술은 3종, 개복술, 개용술 등 관열 수술은 4종,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은 5종으로 분류해서 보장해주는데요. 앞서 질병 수술비와는 다르게 질병의 난이도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의료비 대비 부족한 한도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혹 담보명을 보면 이렇게 연 1회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매회 지급인지 연
연 1회 지급인지에 따라 동일 질병에 대한 수술 시 보장 횟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둘 모두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 낭종으로 인해 1년에 5번 수술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이때 매회 지급은 5번 모두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 1회 지급은 5번의 수술비 중 딱 한 번만 보장하게 됩니다. 즉 보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매회 지급이라고 표기된 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겠죠.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실제 지출 대비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3종 수술비에 대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심장, 뇌혈관 질환에서 주로 실시하는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3종으로 100만 원 정도만 보장받게 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비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세 번째 2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 수술 시 매회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시에도 매회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2,000만 원까지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2대 질병 수술비를 다 합쳤을 때 실제 보장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 시인데요. 일단 질병 입원 수술비 30만 원, 1종 수술비 30만 원을 받겠죠. 종합병원이라면 20만 원을 더 받아서 80만 원이 될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이면 100만 원을 더해서 180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구는 하나가 아닌 두 개죠. 만일 양안 둘 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최대 36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은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을 때인데요. 똑같이 질병 수술비 30만 원, 종합병원에서 2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수술 시 100만 원, 이렇게 150만 원이 지급되고 여기에 2종 수술비인 50만 원까지 더하면 총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척추 수술 시인데요. 척추 수술은 3종이라 100만 원, 종 수술비로 지급하고 이후 병원 등급에 따라 일반 병원이면 30만 원 더해서 130, 종합병원이면 20만 원 또 더해서 150, 상급 종합병원이면 100만 원을 한 번 더 추가해서 2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협심증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카테터 수술을 받았을 때입니다. 질병 수술비,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다 합쳐서 150만 원에 3종이니까 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럼 250만 원이죠. 여기에 허혈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을 더하니까 총 1250만 원이 되겠네요. 수술비 보험은 이렇게 어떤 질병인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는 이 정도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비갱신형이라서 30세 남자가 50세까지 20년만 3만 원씩 매달 납부하면 51세부터 100세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장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납입 면제나 납입 지원 담보까지 함께 구성하면 암뇌심 중대질환 진단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력이 있는 분도 역시 가입이 가능한데요. 3년호 간편심사용부터 초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개인의 병력에 따라 비교적 가성비 있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어든 실손 보장에 대안이 되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정말 다양한 수술비 보험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양성 종양에 대한 수술비만 보장하는 보험도 있고요. 특정 몇 개의 질환만 제외하고 정액 지급하는 재해 질병 수술비 특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입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인데요. 갱신형과 다르게 비갱신형 보험은 납입 기간을 꽉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납입이라면 20년 동안 유지해야 100세까지 보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과도하게 가입하면서 생긴 보험료 부담으로 결국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가입하신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추후 여유가 생겨 재가입하려고 해도 새로 생긴 병력 탓에 표준체로 가입했던 분도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는 불상사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해도 내 경제적 여건 내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 점은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